안녕하십니까. 김진환입니다. 이렇게 서구에서 여기 서구 주민 그리고 인천 시민들을 모시고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고 관련해서 이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도권 매립지도 종료해야 되지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환경 정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드릴 말씀의 순서고요. 자, 우리 똥을 많이 쌉니다. 하루도 안 빼고 싸는 게 정상이지요. 똥을 잘 싸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똥 싸놓고 다 피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놓고 나서 똥 싸놓고 내 쌀똥 니 치우라 그럽니다. 치워 뿌라 그런다고 그러대요.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쓰레기 관련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는 하루도 쉼 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생활하면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자료를 이렇게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다소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읽으실 분은 읽어서 이해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쉬운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러면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준비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건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환경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더라도 우리 서구 지역의 발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매립지 없다고 해서 쓰레기 묻을 곳이 없어지면 되느냐라는 거 아니고요. 그럼 매립지 종료를 하기 위한 준비는 그럼 어떤 것들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기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는 평등, 공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등하다, 공평하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같을까? 조건이 같을까? 우리는 평등을 얘기할 때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등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다리 똑같은 걸 줘요. 근데 결과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과외를 하나는 얻지만 한 사람은 과외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과가 평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똑같은 기회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평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환경의 공평성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 우리가 과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정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나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게 공정한 대우입니다. 의미 있는 참여라고 하는 것은 건강권이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피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또는 주민 공동체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피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회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바로 아까 정영삼 대표께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환경적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고요. 그런 공평성, 그런 인권을 지켜내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나 시스템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쓰레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상황인지 그런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비선호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청년임대주택, 터널 등 지하차도 등 도로, 노인 주간보호시설, 공영차고지, 요양원, 장애인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시설, 빗물 펌프장과 같은 방제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쓰레기 적관장이나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이게 모두 다 비선호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건 선호도가 높은 겁니다. 아래쪽은 선호도가 낮은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필요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쓰레기 부분하고 관련해서 보면 이 쓰레기하고 관련된 시설이 필요성은 높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선호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장례식장은 더 낮지만. 근데 우리 삶과 바로 직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소각장도 내 주변에는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피해에 대한 논의가 없다. 그리고 정부의 일반적인 추진입니다. 그리고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나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보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 이게 모두가 다 쓰레기 관련해서는 다 해당이 되고 있고,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인천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에만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인천의 사례를 얘기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국적으로 아마 어느 곳이나 다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 쓰레기라는 거 나오고 어떻게든 치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제 님비라고 하는 거, 비선호시설 피하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내 집 부근으로 가져올 거냐라는 부분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쓰레기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좀 몇 년 됐는데요. 프란치스 교황이 찬미바두소라는 회칙을 발표했는데 그 회칙 부분에 이 쓰레기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해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 기업, 건설, 철거 현장에 나오는 쓰레기, 의료 폐기물, 전자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구가 점점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름다웠던 풍경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버린 것을 탄식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 자, 그럼 이 쓰레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 토양, 지하수, 오염, 하천수, 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계속 들어가는 산을 만듭니다. 자, 쓰레기 이렇게 내놓습니다. 저녁에 늦게 내놓죠. 그런데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소각장으로 가든 매립지로 가든 갑니다. 주민들은 내놓으면 끝입니다. 이건 매립지입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 매립지의 전경입니다. 갖다 이렇게 쓰레기 갖다 쏟아 붓습니다. 이건 소각장에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크레인으로 잡아서 로로 넣는 그런 광경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강화도 앞바다에서 잡은 새우입니다. 새우. 이게 그물로 걷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쏟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그릇에 담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 이상이 쓰레기입니다. 새우는 어디서 잡습니까? 바다에서 잡죠. 그 쓰레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강화 인근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모두가 다 한강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경기도, 서울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비닐봉지, 과자봉지 이런 것들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편리하려고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들이 결과적으로 내 밥상까지 올라오는 그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건 난지도입니다. 난지도. 87년도 4월 12일자 이 난지도에 쓰레기가 쌓인 건데 이 신문의 매일경제에서 2년 전, 1년 6개월 전에 기사화된 건데요. 제목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도망가게 만드는 괴물이라고 붙였습니다. 똥 싸놓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14년 만에. 우리가 난지도만 서울에서 쓰레기를 매립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방배동, 압구정동, 장안동 다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쓰레기 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종료된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돼 가죠. 이제 25년. 근데 아직도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쿨쿨 납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과거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쓰레기들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죠. 산 2개입니다. 이 산 2개 옆에 이제 지금 현재 마포 소각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산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골프장을 만들었었지요. 근데 지금은 골프장을 만들었다가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시민공원화했습니다. 이 잔디밭입니다. 자,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우리는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3조 2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면 발생을 최소화시켜라.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쓰레기를 안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발생자나 발생지에서 처리를 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배출할 때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는 얘기는 처리해서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안전한 처리. 안전하게. 그리고 오염을 일으켰으면 오염 원인자가 그것을 부담해서 해결해라라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또 재활용도 우선적으로 해라 그러는데,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환경 정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는 거고요. 우리가 쓰레기는 우리가 생활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있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건설 폐기물이 뭐 재건축하자, 지금 허물고 나서 다시 짓는다, 다 건설 폐기물이에요. 이렇게 뭐 용어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쓰레기는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손쉬운 처리 방법은 매립입니다. 그냥 땅에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 데서나 막 태웠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태웠죠. 그런데 그것이 태우고 나면 그 으름 나고 냄새 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태우는 공장을 만드는 게 태워 없애버리는 공장이 바로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소각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에너지 부족 현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이제 연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 매립지 중요하고 관련해서 요거 언론에 보도된 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여기 세 분의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예비 후보일 때에 말씀하신 분들이에요. 예비 후보. 3개 시도에 합의점을 찾겠다. 인천 시민도 동의할 대안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2025년에 중요가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니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권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겠냐라고 말합니다. 두 분은 2025년도에 중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더 우리가 사자 합의를 맺었습니다. 사자 합의는 수거 매립지 종료는 인천시하고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가 사자 합의를 맺었는데 그 사자 합의는 공법상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충리시를 조정기구로 만들어서 매립지 대안 지역을 빠른 시일에 짓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이건 이제 예비 후보들이 이거는 세 분이 세월 아침 대화에 참여를 해서 인천 시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요게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요거 예비 후보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천공항 MRO가 뭐냐면 항공정비단입니다. 인천공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된다. MRO도 미래 수소 산업과 함께 미래 산업으로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매립이 종료되고 나면 매립지나 매립지 주변에 바로 이런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면 그동안에 서구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후에
인천을 방문했을 때 1월 10일 날 방문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월 11일 날 방문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1월 12일 날 방문하신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대략 추측해보면 어떤 분이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월 10일 날 방문하신 분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기는 법적 약속이니까 존중하겠다. 그리고 종료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종료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발생지 처리원지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오염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온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소각장이 지금 4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그냥 메리트로 들어옵니다. 중량적인 문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환경 편익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환경과 건강력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수도권 매립지 중요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서울, 경기, 쓰레기, 인천에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뭐 30% 정도. 그러니까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은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서울하고 경기는 자체 매립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 매립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매립지를 조성하든 자체 매립지를 해야 되는데 인천은 현재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혜택을 더 주면 거주하는 시군구의 매립장을 조성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찬성에 대해서 많습니다. 자, 그럼 쓰레기는 나오고 쓰레기 버리는 일은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이게 매립지를 원래 과거엔 2016년도 정도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매립 용량이 다 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매립지로 들어오는 양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인천하고 서울의 견해가 참 많이 다릅니다. 인천의 입장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서울시장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천 시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92년도 이후에 매립지 발행량이 94%가량 줄었다. 생활 폐기물은 2017년까지 직매립지로 하겠다. 직매립지로는 종량제물도 바로 매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수갑제를 매립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쓰레기 매립 안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갑장에 더 추가로 지어진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이면 대체지를 찾는 게 몹시 어렵다라고 당시 서울시장이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개선 여지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는 현재 인천에 있지만 피해받은 지역이나 다릅니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지역 주민의 이기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에 2014년도 때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도에 쓰레기가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법적으로 그 합의된 것이 2016년도에 종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서 여유가 좀 생겼죠. 그러다가 보니 그런데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매립지를 종료하라고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때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 사자 합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서 사자 합의. 사실은 사자 합의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는 공식적인 합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매립지 종료에 대한 국가적 최초의 합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천은 환경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실 국가 계획을 마련해주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거고, 그리고 이 주변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으로 도시철도와 테마파크가 합의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수도권 내지 주변적 환경에서 특별계획으로 해서 2030년까지의 재정경제도가 6조 1,500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자 합의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자 합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자 합의를 폐기하고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데 대체 매립지 찾을 때까지 3-1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 줬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지 중에 제2 매립지가 3-1 매립지를 쓰고 있고, 제2 매립지도 종료가 되었는데 실제로 사용 종료 신고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매립지 관리 공사가 종료가 되면 그걸 완전히 듣고 환경부에 종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종료를 위한 작업을 들어가겠다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 보면 인천 시민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도권 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도와달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 폐기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에 대한 방안을 조직에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소망사항이 되어 있고요. 인천시 특별회의로 말수술의 50%를 가산동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사자 합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께서 인천에 지원된 돈이 1조 몇천억이다. 그 중에 발입 수수료가 늘어나서 지원된 돈도 6천 몇백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이 인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쓰였느냐, 특히 뭐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자 합의에 대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사자 합의의 이행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직매립지로만 추진한다는 거 안 되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 인천시장께서는 2020년 10월달에 쓰레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지금도
2025년까지 종료시키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2025년 종료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인천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천일보 며칠 전에 나온 이 2월 4일자로 나온 보도에 수도권 메리지를 할 이 차기 매립장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의견은 거부했습니다. 그대로 메리지 설계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메리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메리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 메리지 관리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했을까요? 환경부가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흥도에 지금 자체 메리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 메리지 공사가 문제제기를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천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왜 수도권 메리지가 이렇게 되냐면요. 80년대에 수도권 메리지 반경 5km 안에 2만 명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만 명이 거주합니다. 도시의 의연 확장으로 인해서 메리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이와 같이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메리지 옆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지나가고 있고 바로 오구동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리지를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상의 문제고 이게 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강제로 좀 모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도시계획 단계에서 항상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적용을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에서 심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도시계획에서 적어도 이 메리지 주변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개발 계획을 다 통과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천의 문제만일까요? 전국적으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개발 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2014년에 대지계획으로 거론됐던 곳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 부정이, 환경 불공평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피해물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수도권 메리지를 몇 년도까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2016년도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수도권 메리지 준비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뭐 2020 몇 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공간 개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울시가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3메리지, 4메리지 가기 전에 1메리장, 2메리장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립이 거의 끝나갔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순환 매립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순환 매립이라는 것은 매립지를 사용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썩은 것 일부 내놓고 다시 거기다 또 매립하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서울시는 난지도 매립지를 공문으로 바꾸고 나왔습니다. 사실 매립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환 매립을 통해서 우리가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환경 정의를 위해서 이해 당사자의 협력, 세대 간 형평성, 사회적 친화성
이런 원칙하에서 사실 순환 매립을 하든 매립지를 어떻게 사용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환경 정서에서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립지 조성 방법을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과연 매립지가 없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육지에다 할 거냐? 해상에다 할 거냐? 또는 무인도에다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으면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인천이 동의 안 해주면 못한다고 하는 건 인천이 거기에 행정구역이 있을 때 지금 4매립지로 예정되어 있는 곳에 물론 인천이 동유수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4매립지 사용을 추진한다고 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가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견이 한 방에 나오면 그냥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김포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천은 반대하겠죠. 근데 과연 중앙정부가 얼마나 그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적절한 바다에 준설도 투기장이 이게 해양에서 이 선박 운항 문제 때문에 이렇게 준설도 투기장 만들어서 여기다 준설도 매립을 합니다. 지금 이게 영종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상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개발 계획을 세워서 준설도 투기장의 안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매립을 하고 있는 준설도 매립 예정입니다. 나머지 매립한 데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사가 현재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환경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쪽으로 가려면 해수부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독이 아니라 국가 아젠다로 접근을 해서 관련 부처가 함께 머리를 쌓고 고민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매립지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도시 외연 확장에 따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기초시설은 도시계획상 용도를 불허하는 부분으로 아예 강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법을 다루시는 부분들이 이런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 일정 구간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외연 확장에서 다 허가해요. 그 문제는 더욱더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이제 매립지 종료가 되면 사실은 우리 더 많은 고민도 해야 됩니다. 사후 지원 해야 됩니다. 자, 매립지가 실제로 매립을 안 할 뿐이지만 매립지에서 계속해서 안에서 쓰레기가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20년을 잡고 있지만 20년까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매립지 같은 경우 2039년도까지 계획기간을 잡았습니다. 40년. 근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마 50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럼 사후관리 기관 동안에 그 주변 지역, 매립지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동안 보상, 작은 보상을 했었는데 그 보상을 그럼 끊으면 사후관리기관에는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립지 주변에 더 심각한 것은 쓰레기의 매립지가 있고 지금 한국 환경공단이 있고 환경연구단지가 있습니다. 매립지 종료돼서 하고 나면 어떻게 이 산업을 인천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잡아줄 거냐 하는 고민도 좀 해봐요. 바로 일자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후관리 대책으로서 우리는 MRO나 수선산업 등과 성당 산업을 어떻게 매립지 주변에 유지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고민해봐요. 사후관리 책임, 비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자, 매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매립을 안 하려면 수강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재활용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재활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재활용 부분이 딱 60% 멈췄습니다. 거의 60%. 이때 매립은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수각은 크게 변동 없습니다. 25%, 20%에서 25%로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하고 관련해서 이제 수각시설을 더 많이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요건 유럽, EU 31개 국가에 대한 그 연구 결과입니다. 매립하고 소각하는 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소각을 많이 하면 매립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한국이고요. 한국은 지금 수각률이 한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립도 지금 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립량은 작은 편입니다. 일본은 수각량이 이만큼이고 매립 거의 없습니다. 자, 재활용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이렇게 거의 60%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립량이 사실은 그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립 양을 줄이려면 소각, 에너지화하는 비율을 높여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재활용도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EU 국가에 대한 얘기인데 거의 1인당 GNP의 소각량 거의 가면 60% 수준이 한계입니다. 뭐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다 이런 선진국들입니다. 유럽의 국민국가. 그런데 거의 60% 정도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소각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소각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재활용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계치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재활용. 그런데 과연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재활용 우리가 선별장에 가서 재활용이라고 걸어놓은 거 보면 그 중에 반 정도는 어디로 가냐?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린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립지 종료를 하려면 사실 피해금을 관리의 중점을 사실 순환경제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순환경제라는 얘기는 쓰레기는 자원으로 해석해야 되고 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 소스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각 에너지 화율을 높여야 하고 시설비를 확충해야 됩니다. 이건 재활용보다는 우리 재활용률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 자원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도 좀 고도화해야 돼요. 선별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경제에서 탈피해서 재사용 경제로 전환해요. 우리 재사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중고마켓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당근 마켓이라고 하나요? 중고시장 많이 활성화되고 재사용은 많아요. 정치지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 속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순환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부응하는 표현인데 세 분 중에 한 분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우리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직매입 금지에 대한 조치는 수도권은 2025년부터고요. 나머지 지역은 2030년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활 쓰레기는 이제 공공용에서 좀 깊숙이 나가고 나머지 사업장이나 건설 같은 부분은 사실 이제 민간 영역에서 좀 맡기고 대신 환경부가 관리가 그걸 좀 잘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 없애버리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수박 개념보다는 연료 연소 개념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중심축을 에너지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분해와 같은 그런 방법도 필요한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쓰레기는 재활용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잘 버릴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버릴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덜 버릴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비중을 크게 두고 접근하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쓰레기를 줄이고 효율은 높이고 국민은 편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과 나름대로 그건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 그거를 구체화하는 방향이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주민부담을 완화해야 된다. 완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완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려면 일회용 경제에서 탈피해서 재사용 경제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배달을 많이 하고 일회용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뭐 페트병 플라스틱 2020년도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55만 톤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88도 전 세계 3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회용 경제에서 탈피하지 안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업과 정부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부가 이제 하나의 국으로 존재하는 자원순환국이 아니라 자원순환청을 만들어서 환경부의청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너무 국가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매듭지 종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런 일회용 경제에서 재사용 경제로 그리고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 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잘 버릴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버릴까? 분리 배출하라고. 지금 여기 앞에 물병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걸 잘 버리려면 환경부가 저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있고 뭐 집중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지켜서 하려면요, 저 페트병, 투명 페트병에서 저 지금 버리려면요 어떻게 버려야 하느냐? 뚜껑 분리해야 되고요. 뚜껑 열면 또 뚜껑에 붙어 있는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빼내야 되는데 공구 없으면 못 빼냅니다. 그리고 라벨지 띄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버릴 수 있어요. 적어도 집에서 저 재활용품 잘 버리려고 해서 분리배출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아마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저 분리하는 데만 앉아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이게 이렇게 쓰레기 분리배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어떻게 잘 버릴까에 그동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IoT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3월 인터넷을 활용한 해수 선별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로봇넷, 이 로봇넷, 자원순환 로봇, 아직 여기서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걸 하는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환경부가 또는 산업자원부가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순환 로봇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 정치 지도자께서 AI를 활용한 자원로봇을 수거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도봉구에 부분적으로 이 자원순환 로봇 시스템이 도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입 단계라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도는 굉장히 유의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 부담도 완화되고 재활용 분리하는데 지금처럼 많이 힘들지 않아 그러면서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인천에 있는 한 기업입니다. 시작업으로 진행해오던 것을 분류를 자동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아직 이것도 시범 운용 단계이고 상용화까지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도 페트병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수거 시스템입니다. 뭐 돈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봉사 시간도 인정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뭐 같습니까? 동아나라를 연상시키는 이거 뭐 같습니까? 네? 수갑장. 네, 맞습니다. 수갑장입니다. 일본에 있는 수갑장인데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 수갑장. 이 슈피텔라우 수갑장처럼 만들려고 노원구에 있는 수갑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수갑장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아까 똥 싸놓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뒷간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뒷간에서 좀 후미진 곳, 멀리 있는 곳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가면 해무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참 의미 있습니다. 자, 똥이라고 하는 거를 치우긴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사실 큰 걱정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요즘의 상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집이죠. 이게 거실입니다. 침실입니다. 바로 침실 안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똥 싸고 치우는 곳이 이제 내 집 안에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 폐기물 관리법이 나오기 전에는 오물청소법이었습니다. 오물청소법. 쓰레기가 오물이고 청소 대상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청소만 하면 됐습니다. 치우면. 그러던 것이 80년대 들어와서 폐기물 관리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똥 싸놓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와야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똥 싸놓고 편하게, 자, 똥을 잘 싸는 건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도시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똥을 잘 치워야죠. 쓰레기도 잘 치워야 하고. 그럼 어떻게 잘 치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쓰레기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필수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멀리 내쫓을 대상이 아닌 이제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설이고요. 이게 바로 쓰레기가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주민기피시설로 멀리 보내려고 하니까 수갑장 건설 3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세종시에 원래 계획이 이 어디에다가 하게 되면 국회 분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곳이 소각장 건설 예정부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각장 계획을 이 전동면 송성리 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 국회 분원이 들어가는 자리에 소각장을 바로 건설하고 거기에 함께 국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의 바람, 아마 여러분들도 그 바람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법권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소각장을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자, 국회에다가 짓겠다, 세종청사 짓겠다 하면 짓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지금 여의도에도 국회 가까이에 수각장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법권을 가지는 이 사회 지도층께서 그런 좀 결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특히 인천에 계신 국회의원들, 서울에 계신 국회의원들, 경기도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런 결의를 해서 소각장을 국회의사당 가까이에 질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내정하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부하고 서울시 4개 소각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의 국내연구소가 연대의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 그동안 서울시 소각장 20년간 운영하면서 다이옥신 배출량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 검은색 부분이 서울시 거고 요건 환경부 거입니다. 계속해서 2000년 이전하고 지금 2006년도에 이어서 지금 2020년까지 오면서 이제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이옥신 배출량을 보면 이제 소각시설에 의한 것이 과거에는 국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나온 것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이게 더 이제 국가 배출량도 줄었고 소각시설 배출량도 줄었습니다. 비소각시설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이제 다이옥신 때문에 소각장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점점 더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 소음이라든가 주변의 먼지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다이옥신 때문에 소각장을 반대하는 것은 이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자, 우리나라의 소각장들이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남에 있는 김해 자원순환시설 320분짜리인데 김해 장유 출장소까지의 거리가 116m, 도보로 2분 거리, 아파트 단지 가까이 있는 게 235m, 도보 4분 거리, 초등학교까지 194m. 이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자, 강남 자원에 있었습니다. 강남 소각장. 강남 소각장은 여기 주택단지가 있는데 598m, 도보로 9분, 아파트 단지 하나 288m, 도보로 5분 거리. 그다음에 또 하나 아파트는 559m.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자, 안양 여기에 바로 수원지방경찰청과 거리인데 213m.
아파트 단지까지 220m, 시청까지 769m. 자, 이제 이렇게 도심지 내로 점점 숙박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고향 환경에는 시설도 마찬가지 일산병원까지, 건강보험 일산병원까지 300m, 종합정밀까지 475m, 아파트까지 193m. 일본 시청하고 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은평구에 수박장이 하나 있고요. 은평 환경 플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3호선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병원하고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경과입니다. 종합병원, 그 다음에 롯데몰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이게 삼기 신도시 해가지고 특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좀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 운경관인데 요겁니다. 이게 수박장 이렇게 있고요. 요게 여기 있습니다. 부파발약 3번 출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00m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톨릭대학교 부속 은평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그리고 여기가 롯데몰, 롯데리아, 이게 우리 롯데몰, 스타벅스. 여기 다 아파트입니다. 가까운 이렇게 있죠.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롯데몰 다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산에 있는 아산환경과학공원이라고 칭해진 그런 수박장입니다. 여기에는 비용이 116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정형실과학관, 곤충원, 여러 가지 식물원, 다양한 공원 개념이고 이제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이건 평택인데 평택 숙박장은 안성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평택 에코센터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5성에서 5개의 놀라운 많은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근데 여기 사업비가 2,798억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다 위치시켰습니다. 이건 다 지하에 있습니다.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시설, 열병합 발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슬러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지금 매립지로 많이 들어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 이게 다 지하에 있는 겁니다. 지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들이에요. 여기 잔디광 이런 시설들이 평택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계양 테크노밸리 말씀드렸죠. 계양 테크노밸리는 사실 실체를 무산시켰습니다. 바로 환경 불공평이고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동, 규현동 이런 수학장을 백지화시켰는데 매립 종류에 따라서 숙박장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김포공항 보도 제한으로 인해서 구현동, 동안동은 안 되고 부천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크노밸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숙박장 문제로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인천은 매립지를 2025년도에 종료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나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분도 전임 인천시장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수갑장 백자를 총성 공약으로 내었어요. 계약 특권의 발생을 처리할 수갑장을 줘야 한다. 이런.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법하시는 분들이 요거 개정해야 돼요. 폐기물 처리시설 축진 및 지원, 주민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요런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자체가 부담금을 내고 다른 지역의 수갑장을 처리할 수 있으면 거기다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부에 안 주고 부천시로 갔습니다. 이게 법에 이렇게 안 짓고 갈 수 있는 거 이런 건 앞으로 조금 폐기했으면 좋겠다. 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마다 수갑장 다 지어야 한다라고 법을 그런 식으로 아예 강제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게 양천 수갑장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요. 요게 수갑장이거든요, 여기가. 요게 지금 지도에서 요 길이가 50m입니다. 수갑장 요 바로 아파트 동이 한 동이죠, 여기. 바로 여기 담을 하나 두고 있는데 불과 몇 미터 떨어졌을까요? 50m도 안 돼요. 담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여기 신곡동역이고 여기 모건 초등학교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근데 그 수갑장 입지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파트가 떨어져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여기 매월 그 아파트 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른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아파트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보니까 국회의사당 주변에 이게 수갑장 질만한 곳을 찾으면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사당에 수갑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청라 수갑장에서 아파트까지 거리가 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주민들은 청라 수갑장 다른 데로 폐수의 이전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서구청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요구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구 주민들께서 지금 이런 사례를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게 비용에 나가는 그 다음에 환경 갈등이 다른 장소로 옮겨갈 뿐이지 해소되는 것도 아닌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 LG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서 환경 공평성과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쓰레기 관리는 도시 건강성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의 건강이 똥하고 관계된 것처럼 도시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자, 대체 멘티 조성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까 말한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이해 당사자, 사회적 친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정과정, 국가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의 패러다임은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활 속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목표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여기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재활용 선별 시스템 고도화해서 주민들이 좀 부담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생활 속의 공공경제에서 일회용 경제에 탈피해서 재사용 경제로 좀 전환합니다. 그리고 사후장 폐기물 민간 영역에서 할 때 이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자원순환 이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의 사례가 상당히 중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쓰레기 관리라는 것을 국정 지표로 삼아서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외적으로 자원순환청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처리설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과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 메리트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서 메리트 중요와 함께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그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환경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이고 그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 결과적으로 환경 공평성, 그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두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